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천만 명에 이르는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에 대해 부스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이 채무 불이행 사태 경고가 나오자 연방정부 기관에 정부 셧다운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을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자들에 대해 벌금 납부 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스테프니 장 후보가 어제 오후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원에서 놀던 중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14개월 영아를 극적으로 구해낸 엄마의 사안이 칭송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환경보호비영리 단체가 버려진 철도를 이용해 녹색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신을 뉴욕 일원에 전파해온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뉴욕시경이 한 건물 안에서 노인의 목을 조른 남성 용의자와 지난 7월 식당 칼부림 사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의 부스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스샷 대상인 접종군은 약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부스터샷은 공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국 4만 곳의 약국을 포함해 8만 곳에서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 대상인 미국인은 약 6천만 명이라면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데이터 검토가 이뤄진 후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이들도 부스터샷 접종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스터샷 촉구 연설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65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올해 78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인정하긴 어렵지만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4분의 3이 적어도 1회 접종을 했는데 4분의 1은 아직 한 번도 맞지 않았다면서
우리처럼 큰 나라에서 25%는 끔찍하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16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려 했지만 FDA의 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만 승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어 어제는 CDC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접종을 18세에서 64세 사이에 보건 의료 종사자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년과 고위험군 대상 시행을 반대했지만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이를 무시한 채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회계 연도가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 경고가 나오면서 백악관이 연방정부 기관에 정부 셧다운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기관의 폐쇄 가능성을 7일 앞두고 대응 절차를 준비하라고 통보하며 이는 통상적 절차라고 강조했지만 이달 30일 이후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폐쇄 가능성은 여야가 채무 상환을 놓고 대립하며 10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아직도 의회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이 지나고 새 예산이 없으면 자금이 중단돼 정부 기관들은 일단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하원은 채무 상환을 유예해 연방정부 폐쇄를 일단 막을 임시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 상환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12월 3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아 경제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넘어온 이번 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화당은 막대한 정부 지출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채무 상환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가 없으면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승인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긴다고 해서 모든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건 아니지만 연방 직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이 자금 고갈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랜 관행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2018년 12월 35일간 연방정부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했었습니다. 뉴욕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의무화 기한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을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일정 규모의 외국 국적의 간호사를 데려오기 위해 연방 국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병원과 요양원 근로자들에게 최소 1차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주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주내 병원 근무 인력의 19%, 요양원의 경우 18%의 인력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의무 접종 기한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할 근무 인력과 관련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요양원 등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병원 시스템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가 정한 백신 의무 접종 기한인 27일 이후 각 병원과 요양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은 다음 달 12일까지 백신 접종이 유예됩니다. 앞서 유티카 연방지법은 의료 종사자 17명이 낸 소송에서 주정부가 종교적 이유에 예외를 두지 않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10월 12일까지 이들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인 원고들은 백신 개발과 제조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가 사용됐다며 낙태를 반대하는 신념하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캐톨릭 주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 원안이 연방 상원의 예산 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된 데 따라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하는 대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신분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 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은 연방 이민법상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구체 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이 가능해서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변경하면 미국 내 불체자 670만여 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소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 30일 전까지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또는 연방노동부의 노동승인서를 접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체안은 기준일을 변경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드리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스테프니 장 후보는 어제 오후 폴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가렛 켈리 버겐 카운티장 후보, 로버트 쿠글러 경찰국장 후보, 로널드 린 커미셔너 후보, 박명근 잉그루드 시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과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 등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리치필드 시의원을 지냈던 데니스 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장 후보는 민주당이 펠팍 시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펠팍에서 한인 목소리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정치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5가지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타운이 지난 3월에 받은 그 뉴저지주의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가 56페이지의 리포트를 받고 사실은 우리 타운이 3개월에 걸쳐서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고는 반장짜리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200만 불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된다 10년 정도 그랬는데 538불이 잘못 사용됐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반장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찾아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장 후보는 타운 정부 재정 운영 부패 척결, 높은 세금 인상 반대, 상권 활성화, 난개발 반대, 교육 환경 개선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펠팍 시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6선과 재선을 노리는 이종철, 폴김 펠팍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또 펠팍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장 후보가 공화당으로 출마해 한인 후보들끼리 득표전을 펼칩니다. 후보 3명 중 다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한인 표심이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정 펠팍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 만세 삼창을 하며 장 후보 지지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열린 장 후보 선거 캠페인 발대식에서는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펠팍 한인회, 펠팍 부패 방지 협의회 등이 자리해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3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가는 14개월짜리 아들을 극적으로 구출한 사실이 알려져 영웅 엄마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45분경 유니언 카운티에 있는 카와미 공원에서 놀고 있던 14개월짜리 남자아이가 어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근처 맨홀에 빠졌습니다. 맨홀의 깊이는 7피트 정도였으며 하수구에는 아이의 턱까지 차오르는 하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공포에 질린 어머니는 911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이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홍수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하수구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맨홀 구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수구 구멍이 좁아지는 지점까지 휩쓸려 가기 직전에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좁은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아이를 낚아챈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붙잡았지만 7피트 높이의 맨홀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맨홀 벽에는 사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맨홀 벽에 난간처럼 튀어나온 벽돌을 붙잡고 기어올라 맨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자는 오물투성이에 하수에 흠뻑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만 약간의 물을 삼켰을 뿐 모두 무사했습니다. 엄마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웃 주민들은 모성애가 아이를 살렸다며 영웅 엄마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지역 낡은 철도 위에 조성된 공원인 하이라인은 매년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가 버려진 철도를 이용해 녹지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인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가 뉴저지주 엑세스 카운티의 몬클레어와 허슨 카운티의 저지시티 간에 놓인 버려진 철도를 이용해 총 9마일 길의 녹지 도로인 엑세스 허슨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15년 넘게 버려진 기차길에 산책로, 자전거 전용 도로, 녹지 공원,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CBS는 몬클레어에서 시작되는 철도 주변 타운에는 1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녹색 도로가 조성되면 주택의 자산 가치가 10%까지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 노폭 서던 철도 회사 측은 철도 부지를 6,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오픈스페이스와 합의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이 철도 부지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 동호 회원들의 성금 지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지지하는 뉴저지 자전거 타기와 걷기 동호회 회원들은 내일 누워크에서 뉴저지 녹색도로 조정 사업 기금 모금을 위한 사이클 행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신을 뉴욕 일원에 전파해온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다음 달 열립니다. 박연환 뉴욕 오픈 대회장과 하세종 고문, 문용철 후원회장 등은 오늘 본사를 방문해 2021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개최 소식을 알리고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0월 9일 브롱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의 피터 제이 샵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러지며 개막식과 문화 행사는 정오에 펼칩니다. 박 대회장은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올해 뉴욕 오픈에 대해 태권도 경기뿐만 아니라 K-푸드를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월월 떨쳐버리고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오픈의 특징은 시합을 통해서 한국 문화 행사를 하고 한국의 음식 행사를 하고
한국의 관광 홍보를 통해서 많은 그 호응을 받고 있는 뉴욕 오픈 대회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뉴욕 오픈이 성장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이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 회장은 뉴욕 오픈 행사는 매년 3,000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 95% 이상이 주류 사회 타 민족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영철 후원 회장은 태권도는 세계인이 자신감을 키우고 예의를 배우는 정신적인 무술이라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뉴욕 오픈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권도는 사실 우리의 국기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 그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도 사실 알린 겁니다. 태권도는 사실 우리 그 문화 속에서 특히나 그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그 생존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그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된 게 태권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된 우리 동포 사회에 태권도 우리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게링 투게더하고 또한 음식 문화 축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그 태권도 그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날 행사에는 200명이 함께하는 대형 비빔밥 시연, AT센터에서 후원하는 한국 음식 맛보기, 부채춤,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 공연 등 푸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AT센터, 뉴욕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와 플러싱뱅, 롱아일랜드 한인회, 뉴욕 스파 등이 지원했습니다. 한편 올해 87세인 하세종 뉴욕 오픈 고문은 행사장에서 지난 10년 이상 수련해온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세계 그 태권도 인연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미국만 하더라도 그 태권도 학생들이 98% 내지 99%가 미국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그 존재성과 또 한국 종주국, 그 태권도 종주국의 원칙, 그것을 전개하려고 그 시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수천 명에 달하는 우육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동시에 그 한국에 대한 홍보가 상당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오픈 행사 수익금은 연말에 개최될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 10여 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행사 참여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태권도 원 패밀리! 뉴욕시경이 별개 두 사건의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한 건물 안에서 노인의 목을 조른 남성 용의자와 지난 7월 식당 종업원에게 칼을 휘두른 용의자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어퍼 맨해튼의 한 아파트 건물 안에서 76세 노인을 뒤따라오던 한 흑인 남성이 노인의 목과 머리를 뒤에서 휘감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용의자 남성은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으로부터 현금 $500를 훔쳐 달아난 뒤 현재까지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해 노인은 목과 발목 쪽에 부상을 입고 목격자의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또 지난 7월 브롱스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의 범행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1시 30분경 브롱스 크로토나 파크웨이에 있는 텍사스 치킨 앤 버거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종업원과 마주한 손님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순식간에 칼을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인 18세의 아르바이트생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별개의 두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미 전역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곳곳에서 학교를 폐쇄하는 등 학교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특수교육과 언어 분야의 교사 부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공립학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더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저지를 비롯해 테네시, 사우스다코타에서 교사 부족과 공석 채우기에 어려움이 보고됐으며 한 학군에서는 교사가 120명이 부족한 상태로 새 학년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전역의 휴스턴, 와코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연초에 교사 수백 명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많은 학교가 교사 부족으로 교실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와 기타 지역의 학군은 특히 저소득층 학교의 신입 교사에게 다양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 사태로 학교 폐쇄, 온라인 교육 전환, 학급당 학생 수 증가, 학생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 등으로 미국 교육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10월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등 19개 학군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무료 프리 킨더가튼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유니버설 프리-K 프로그램은 3, 4세 연령층의 어린이들을 각 학군 유치원에서 무료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주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주 전체 학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 등에서 시작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 전체 학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프리-K 제공 학군 우선순위 지정과 일정 설정, 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시설, 프로그램 개발, 연방자금 활용 최적화, 타주 모범사례 연구와 활동 등의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일부 학군에서만 실시되던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 3K4O를 올 가을 학기부터 32개 모든 학군으로 확대해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인 출신 한인인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이 연방 에너지부 차관보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인이 연방정부 차관보급 고위직에 지명된 것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토드킴 법무부 환경 담당 차관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엘리엇 강 차관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로빈슨 의원은 1987년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아일랜드 독일계 캐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고교 졸업 후 MI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털사대에서는 에너지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 그는 한인 최초로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로빈슨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 제한 법안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6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였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32만 건이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13만 1000건이 늘어난 27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7월 초 1200명에서 9월 중순 17만 명까지 급증한 뒤 현재 1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 연율 6.6% 성장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6%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